자, 지난번에 우리가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공부를 했었죠.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공부를 하면서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대부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무차별 곡선이나 아니면 예산선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만약에 Y라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얘가 가져갈 수 있는 Y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 얘가 가져갈 수 있는 Y의 양이 늘어난다 이거죠. 여기서 Y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 거냐면 가격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산선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PY, PX하고 이쪽에서의 PY, PX하고 이것이 달라진 거죠. 그죠? 이게 더 낮아졌죠. 그렇죠? 상대 가격이 달라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떠한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떠한 이 상품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상품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상대 가격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X를 더 소비를 해야 되냐 Y를 더 소비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내가 꿈도 못 꾸던 그러한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영역이 생긴 거죠.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영역이 가격이 변하면서 이제는 여기도 내가 소비할 수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요것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던 거죠. 요거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상품을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거죠. 거기까지만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파헤쳐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싶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자 이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가격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지금 원래 갖고 있던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그죠? 원래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시키던 그러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새로운 가격에 적응을 한다면 과연 이 무차별 곡선 안에서 어떠한 점으로 옮겨갈까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효용이 달라진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대체한 것만 보자는 거예요. 대체한 것만. 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비율이 달라진 것에 따라서. 요 대체한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요 기울기를, 새로운 가격선의 기울기를 바로 여기에서 변동시킨 걸로 옮겨 놓으면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이러한 새로운 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가격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를 고려한 그러한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1점에서부터 2점으로 옮겨간 걸로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1로 옮겨가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를 하면서 얘는 과연 X 대신에 Y를 얼마나 더 많이 구입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죠? Y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x 대신에 y를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번에서 2번으로 간 거는 소득이 증가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랑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만 고려한 거냐면 지금 가격이 변화한 것만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효용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끝날 경우도 있겠죠. 나는 나머지는 저축할 거야. 나는 동일한 효용만 느끼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러한 행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해요. 몽땅 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새로운 가격에서 얘가 지금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가격선에서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새로운 가격선에서 무차별 곡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선 하나를 더 그어야 되는데 선 하나 더 그으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죠. 지금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Y라는 상품이 있고 X라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2점이죠. 2점이에요. 지금 요 2점을 이쪽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2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변화한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소비하는 그러한 소비점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체한 것만 따져본 거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얘의 소득이 증가한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죠. 바깥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을 해서 지금 새로운 가격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연 얘는 어떠한 소비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최종적인 어떠한 형태죠. 2점에서 3점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린다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랑 얘랑 평행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선 이쪽에다가 3번 이렇게 그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다가 다 그리게 되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쪽 부분만 2번하고 3번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소득 효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소득이 증가할 때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과연 어떻게 소비를 하디?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너무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진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편안하게. 자, 2번에서 3번으로 옮겨가는 이것을 소득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을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하고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쪼개서 그리게 되었었죠. 저기서 2점에서부터 2, 1, 2, 2 이렇게 옮겨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가격에 적응하는 대체 효과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 게 2원에서 2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알 거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 그리는 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일단 여기는 지우고 가죠. 요거는 좀 놔두고 요거만 지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 효과만 한번 해놓고선 가볼까요? 자, 이렇게 소득 효과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체 효과는 우리가 지금 없이 소득 효과만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 뭐라 그랬나요? 열등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점에서부터 Y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X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Y의 소비가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기에선 소득 효과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득 효과만 가지고, 그죠? 소득 효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득 효과의 크기를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갔다면 Y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의 소득 효과는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 요 정도, 요 아주 작은 이러한 부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체 효과를 같이 그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선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가 2, 여기가 2원, 여기가 2,2 이렇게. 자, 그러면 2에서 2원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2원에서 2,2로 옮겨간 것을 2원에서 2,2로 옮겨간 것을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다 치우고 다른 거는 다 치우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죠. 그죠? 원래 최초의 소비점에서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초의 소비점 2에서요. 그죠? 지금 가격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2,2로 옮겨갔어요. 그죠? 2,2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소비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져요. 소비를 둘 다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 효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2원에서부터 2,2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2원과 2,2, Y를 열등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열등제. Y가 열등제야. Y가 열등제죠. 근데 우리가 이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이런 것을 기펜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펜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소비가 더 줄어드는 거야. 결과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Y의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어. 근데 지금 최종 소비가 이렇게 옮겨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대체 효과를 찾으려면 지금 여기에다가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을 빼버리죠. 무차별 곡선을 빼버리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긴 해요. 무차별 곡선을 빼고 지금 이 예산선만 그려서 옮겨놔보죠. 그러면 지금 1점에서 2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체효과.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무차별 곡선이 있어서 이쪽이 3점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소득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커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보니까 지금 결과는 1점에서 3점으로 옮겨간 건데 이것을 둘로 쪼갠 거죠. 둘로 쪼개서 본 거예요. 2점에서 3점으로 올라간 걸 간 것을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Y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었어요. Y가 열등제라는 사실은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이 크기가 지금 소득효과, 그러니까 열등제로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기펜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저것을 우리가 왜 기펜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막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의 크기를 한번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1점에서 3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Y의 가격이 변화하면서 지금 얘의 소비는 이렇게 가거든. 그죠? Y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Y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그러한 경우죠.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가 정해관계예요. 기펜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예외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한 기펜제,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격효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는 이러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질문을 하고 싶은데 딱 꼬집어서 뭘 질문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이해를 하죠. 만약에 경제학을 처음 듣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 지우고 하죠. 다 지우지 않고 여기다가 이것만 바꾸고 해볼까요? 아이, 지워.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얼마나 많이 놀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 이러한 고민을 하죠. 그죠? 얼마나 많이 노느냐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노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노는 데만 쓰겠다라고 하면 소비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하면 노동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가라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노동이죠. 노동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씩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전부 다 노동에다가 사용을 한다, 여가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면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소비점을 찾을 수는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임금이 상승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임금이 상승했다 라고.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하면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소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몽땅 다 사용할 때, 다 노동에다 사용을 할 때, 얘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만약에 여가를 선택하게 되면 여가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그러한 임금이 높아졌다. 기회비용이 더 높아진 거죠. 여가의 가격이 더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려놓고선 한 점을 생각을 해보자. 얘가 만약에 임금이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소비점을 찾았어요. 여가와 소비를 나는 이만큼 노동을 하고 지금 이만큼의 소비를 갖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던 그러한 경우였죠. 근데 과연 얘는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거죠.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가격선을 그으면 이렇게 긋고 여기에서 만약에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더 하면서 지금 소비를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1점에서부터 2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2점에서부터 우리가 소득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지금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질 때 과연 어떠한 점을 선택할까요? 만약에 이러한 점을 선택을 했다, 3점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3점 너무 높아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 그래 3점으로 가자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가도 더 많이 가져가고 소득도 소비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점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생각은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과연 얘는 지금 임금이 늘어날 때 노동을 더 늘린 경우냐 아니면 줄인 경우냐. 3점에서는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지금 이것을 한 이 정도로 가보죠. 노동을 늘린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3점. 1점에서 3점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을 더 늘렸어요. 그죠? 근데 과연 말이죠. 얘가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의 양을 계속 늘릴 것이냐, 노동 공급을. 과연 어디까지 늘릴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다. 1억부터 시작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현실적으로? 연봉을 한 4천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죠. 행복하게 시작하자 이거죠. 4천이면 그냥 괜찮죠. 연봉 4천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지금 연봉이 1억까지 올라간 경우죠. 그럼 일을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더 해요? 연봉 1억에서 연봉 1억 5천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선택이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연봉 1억 정도 돼도요,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많죠? 여기보다는 많죠. 여기보다는 많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억 정도 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임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임금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임금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인 경우에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의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연봉 2억인 경우에 플러스 알파의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노동시간, 노동공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 이 관계를 한번 그려서 보자 라고 하면, 노동공급이 일정 수준 올라갈 때마다, 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노동시간은 계속 늘어나,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를 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더 놀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왜 여가와 소비를 동시에 다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방 굴절 노동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늘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여가를 나중에는 이게 더 증가되고 했을 때 1에서 3점으로 가기보다는 1에서 이러한 4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에서 2로 옮겨간 것이 지금 대체 효과, 2에서 4로 옮겨간 것을 소득 효과, 이렇게 봤을 때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후방으로 굴절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늘어날 때 얘기했다, 그죠? 그렇죠. 질문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소비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소비를 Y1, Y2, Y3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저것을 가격과 소비점, 이것을 두 개를 계속 이어서 찍으면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처음에 우리가 경제학 입문, 경제학 원론 뭐 이런 데서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소비자의 만족, 지불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비가 그러한 그 수요가 이렇게 사람들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소비점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대충 자기가 얼만큼 낼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점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이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그래프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말로만 설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원래 뜬구름은 맞는데요. 너무 뜬구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하고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고생하게 되고 그래요. 소비자 선택이론 이거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이거 사실은 소비자 선택이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뭐 효용 극대화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격 효과, 대체 효과, 가격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은 미시경제 언론을 가도 똑같고, 미시경제학을 가도 똑같고, 대학원에 가도 똑같아요. 똑같이 배워요. 똑같은 거 계속 배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산수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증명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을 어떻게 찾았니? 그걸 증명을 하자. 라고 해서 증명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잘 알고선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지죠. 쉬워져요.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이 해요.